우리나라 메이저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개념 미술인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작업을 하다 보면은 개념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 작업 개념 없는데 뭐 자꾸 개념 얘기를 하지? 주변에서 쓰잘머리 없는 짓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제발 좀 주로 기계나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움직이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쓰잘머리 없는 예술을 하고 있는 닥드정이라고 합니다. 개인주의자이기도 해서 혼자 저 자신하고 대화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생각을 해봤었는데 평소에 머리를 혼자 깎아요. 그래서 이제 손거울은 왜 있는 게 집에서 이제 뒷머리가 안 보이니까 항상 이 손거울 들고 욕실에서 이제 거울 보면서 이렇게 머리를 밀고 했었거든요. 개인주의자 하면은 거의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혼자만의 공간이거든요. 외부하고는 차단되어 있지만 누구나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걸 표현해보고자 바닥에 간단하게 라인 테이핑을 해봤고요. 사실 이발기에 대해서 한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제 아는 지인분이 집에서 직접 혼자 머리를 깎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인터넷에서 구입해가지고 잘라봤었는데 이상하게 지금까지 미용실이나 이발소에서 깎은 머리보다 훨씬 만족감은 있더라고요. 제가 제 머리를 자르니까 그게 그렇게 너그러울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자르고 나면 누군가를 원망해야 됐었는데 원망할 사람이 없었고 작품 만들 때도 저는 될 수 있으면 혼자서 모든 걸 만들려고 같이 여럿이서 작업을 진행을 하다 보면은 장점들이 굉장히 많죠. 객관적인 시선으로 볼 수 있다 보니까 방향을 좀 올바르게 갈 수 있는, 서로 의지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자기만의 어떤 그 인프라를 활용하면은 굉장히 쉽고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어서 한 10분이면 해결될 것도 저는 한 10일 정도 넘게 걸려서 문제를 해결할 경우도 많이 있지만 최소한의 저의 자유로움을 양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개인주의자로 사는 게 그나마 조금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남한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남을 원망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 속에서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게 제가 기본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가치관인 것 같아요. 다음 차기 작품으로 작품을 구상하고 설계를 진행하고 있어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고 제목은 중력의 의지라고 지었는데요. 그 니체 철학서 중에서 권력의 의지라는 그 철학서가 있는데 거기서 제목을 패러디 해본 겁니다. 인생을 쉽게 그리고 안락하게 보내고 싶은가? 그렇다면 무리 짓지 않고서는 한시도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 속에 섞여 있으면 된다. 언제나 군중과 함께 있으면서 끝내 자신이라는 존재를 잊고 살아가면 된다. 제가 작품 항상 만들기 전에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마치 파도 치듯 움직이는 그 천 위에서 수많은 파티클들이 이리저리 휩쓸리는 그런 모습을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서 보게 됐거든요. 근데 그걸 볼 때 그때 읽었던 권력의 의지라는 책에 써있는 그 내용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주의자로 굉장히 떳떳하게 사는 것처럼 얘기를 해도 항상 살다가 보면은 집단주의자들 속에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있다 보면은 휩쓸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무리 제가 이렇게 가야지 하고 굳은 결심하고 가도 저도 모르게 어느새 목소리 큰 사람에게 끌려가고 있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개인주의자가 집단주의자들 속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예술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뭔가 엘리트주의도 따지고 보면 집단주의에 속하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집단주의라는 게 권력에 의지하는 건데 그 권력이라는 게 사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되다 보니까 그 우리나라 메이저 미술관 같은 데 가서 보면은 거의 대부분이 개념 미술인데 굉장히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고, 그걸 만든 작가 본인도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본인 자신도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도 사실 궁금하고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아요. 적어도 개념 미술이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힌트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기술 작업에는 사실 어떤 뭐 심오한 내러티브나 그런 이데올로기 뭐 이런 거는 들어가지가 않고요. 작업을 하다 보면은 그런 개념들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제가 기술 작업을 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거는 시각적인 표현 연구예요. 관객하고 같이 소통해야 되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자석유체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투명한 액체가 담긴 유리병 안에 검은색 자석유체를 담아서 그걸 움직이는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물성이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더 크게 만들면 진짜 재밌겠다. 그래서 어떻게 크게 만들지 생각을 하다가 제가 만든 거고, 형 이상한 연못이에요. 작품을 기획할 때 제목에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인데, 왜냐하면 따로 개념이나 어떤 뭐 내러티브나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관객들하고 장난치고 싶었어요. 바닥에서 꿈틀대는 그 검은색 액체들을 보면은 살아있는 거냐고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사실 그런 사람들한테 장난을 치기 위한 치기 좋은 제목이랄까. 이게 가짜인 걸 알면서도 진짜인 양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석유체가 유체 역학에서 예상치 못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한테 매력적이었고, 그런 것들을 또 업그레이드해서 관람객하고 소통하고 싶었어요. 관람객에게 보여주고 싶었어요. 제가 발견했던 그 유체의 아름다움을 관람객하고 소통하고 싶어서 만들었던 게 가장 큰 이유인 것 같아요. 사실 개념 미술을 완전히 싫어하는 건 아닌데, 형이상한 연못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심사를 총 3번을 받았어요. 심사를 받으면서 한 명씩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살벌한 구조였는데, 저한테 그 개념에 대해서 자꾸 질문을 하더라고요. 제 작업 개념 없는데? 개념 없는데 뭐 자꾸 개념 얘기를 하지? 없는데 만들어야 되나? 없으면 떨어뜨릴 건가? 억지로 막 생각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개념이 들어갈 필요가 없으면 안 넣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억지로 쥐어짜서 넣다 보면은 이것도 아닌 진짜 죽도 밥도 아닌 그런 작업이 돼버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기 작품의 그런 좋은 점보다 심사를 받기 위해서 제안서를 따로 만들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은 원래 생각했던 의도는 다르게 심사에 맞춰진 작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게 이 심사 시스템에 제가 가지고 있는 불만이랄까? 지원금 받아서 만들려면은 그 시스템에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됐는데, 개념 없는 작업들을, 특히 개념 없다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데, 기술 기반 작업들을 가지고 심사를 받을 때 굉장히 그런 것들이 좀 부담스러워요. 그 주제가 중요한 건 아닌데, 솔직히 개념 미술에 대해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저는 어쨌든 기술이 형식이 되고 형식이 주제가 되어버린 그런 작업이고요. 최근에 만든 작업이 이제 패러인데, 형이상한 연못을 세운 거예요. 거울처럼. 패러라는 제목도 이제 패러플루이드 더하기 미러의 합성어인데, 사람이 앞에 서 있으면은 센서에 의해서 사람이 실루엣대로 이제 자석유체가 스멀스멀 기어 올라서 실루엣이 형성되는 작업이거든요. 바닥에 눕혔을 때랑 세웠을 때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국방항공연구소였나? 연구원들이 무인 항공기를 연구하다가 추락을 시켜버렸어요. 황당한 거는 그 추락해서 발생한 손해비용을 연구자들이 뱉어내게끔 굉장히 이슈가 돼서 말들이 많았었는데, 그런 연구하는 분들은 그 쓸모없는 것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제 예술에 대해서 쓸모없다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쓸모없다라는 게 예술에만 허용되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회 전반적으로 필요한데, 사실 우리는 그런 쓸모없는 짓을 하는 사람들을 눈뜨고는 볼 수가 없죠. 가만히 놔두질 않죠. 한 가지 재밌었던 예로 그 과학 분야 쪽 이야기인데, 그래핀이라고 아주 얇은 아주 미세한 층으로 이루어진 정극 같은 게 있거든요. 신소재인데, 안드레 가임이라는 물리학자가 처음 발견해서 노벨상을 탔어요. 이분이 그 노벨상을 타기 전 10년 전에는 이그노벨이라는 상이 있는데, 노벨하고
반대되는 개념의 상이에요. 굉장히 엉뚱한 쓸모없는 진짜 쓸데기 없는 것들을 만든 과학자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아주 강력한 자력을 이용해서 개구리를 공중부양시켰거든요. 이걸로 그 이그 노벨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런 예를 봤을 때 쓸모없는 짓을 하는 게 그 연구 분야 쪽에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관객들이 제 작품을 보러 왔을 때, 물론 이제 시각적인 즐거움을 느꼈으면 하는 게 가장 첫 번째이긴 하지만 부수적으로 느꼈으면 하는 것은 제 작품을 관객들이 보고 아니 왜 이 사람은 이렇게까지 일단 쓸모없는 거를 이렇게까지 열심히 진지하게 만들지, 이걸 바라는 것도 있어요. 사실 제 작품에 대해서 쓸모없다라고는 얘기는 하는데 사실 저한테만큼은 굉장히 쓸모가 있는 거죠. 그래서 쓸모없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한테는 굉장히 좋은 의미고요. 물론 이제 다른 사람들도 그런 쓸모없음에 대해서 좀 같이 동참했으면 좋긴 하는데, 사실 따지고 보면은 다른 작가 작업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집단주의 얘기할 때부터 얘기를 했지만 어쨌든 저는 개인주의자라고 얘기는 했지만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저는 그 집단 사이에 소속되어 있는 상태에서 개인주의자로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거지. 쓰잘머리 없는 예술에 대해서 주제를 정했던 거는 그게 어쨌든 간에 제가 작품을 만드는 중심축인 것 같아요. 누가 주변에서 쓰잘머리 없는 짓을 하면은 그냥 가만히 놔두세요. 쓰잘머리 없는 짓 하게끔 제발 좀 쓰잘머리 없게끔 놔주시고 저도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쓰잘머리 없는 예술을 하고 있는 닥터정입니다.